네, 일주일 전에 나는 대구의 사위라는 것을 강조한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호남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전남, 전라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잡지의 정기 구독자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군요. 자, 천 차장, 어느 정치인 얘기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네. 대구의 사위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충북의 사위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2박 3일로 광주에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남대에 강연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광주의 적자다라는 네. 뉘앙스의 발언을 오늘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나는 호남과 연고가 직접적인 건 없지만 1980년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내 삶을 바꿨다면서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정치는 평범하게 살던 박원순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1980년 올 광주가 꿈꿨던 대동사회, 대동경제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는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탈의실 휴게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광주 항쟁의 대동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광주 항쟁의 대동정신을 강조했고요.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DJ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마저도 원적으로 되돌려버립니다. 이 정부의 남북정책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가 아쉽습니다. 자, 지금 나온 말 저희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했군요. 광주 정신 내가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가 호남의 적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20대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호남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도대체 누가 호남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느냐, 네.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빈 공간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차고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을 2박 3일 동안 비우고 네. 광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또 2박 3일 동안 대구를 방문하고 부산을 방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첫 방문지가 특히 5.18을 앞두고 네.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광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대권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근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저 강연에서 네.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표현에 있어서. 네. 광주가 박원순의 삶을 바꿨다 그랬거든요. 네. 아예 저의 삶 이런 말이 아니고 박원순이라는 제3자적 표현을 했다고요. 네. 근데 보통 그 정치인들이 저는 제3자적 표현할 때는 뭔가 큰 걸 내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광주에 내려간 것이 광주의 어떤 그 호남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대권에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어법에서 제3자적 표현을 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박원순을 말했다는 거 있죠. 네. 상당히 의미가, 이때까지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뭐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저 말을 함으로써 어떤 대권에 대한 그 어떤 꿈을 그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나는 네. 이제 정책 얘기, 서울시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는데 오늘 발언들은 굉장히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을 정도로 오해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뒤로 숨지 않고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행동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네. 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한일 위안부 협약, 개성공단 폐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일일이 언급하면서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확실히 각을 세우면서 내가 야권의 하나의 대권 잠재주자임을 내비치는 듯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해서 뭐 자꾸만 나 대권하고 연결짓느냐. 광주 그동안 여러 차례 갔는데 그때는 기사와 앙타가 왜 지금 와서 기사하고 나를 이렇게 얽어매느냐라고 하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대권 선언문 같은 오늘 그 연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광주에서 특히 호남에서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패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회추를 맡겠다고 자청을 했었죠. 거기에서 다양한 광주 민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면 편집을 해봤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득권만 누려왔던 제1야당 더민주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네.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모든 선거구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자, 저 일부에서는 장면입니다. 집단 지성이다. 자, 천 차장, 저게 워크숍이긴 한데 다른 분들 말씀을 듣는 거죠? 제 말이 좀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품을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또 네. 누구는 적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마침 이제 연설을 하던 분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품이 나옵니까, 지금? 네. 사실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이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네. 하품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워낙 많은 이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호남 네. 참패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처신을 좀 더 조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호남 사람들에게 더 좀 좋은 면으로 다가서지 않았을까. 좀 그래서 어제 저 자리가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하품 때문에 생긴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겠습니다. 호남민들은 그동안 기득권만 누려왔던 제1야당 더민주를 심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부에서는 집단 지성이다. 의원님 하품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재미가 없지요. 자, 하품이 나오십니까? 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광주의 민심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데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의원들이 이제 회초리를 맞으러 간 자리니까 뭐 저런 말 뭐 기꺼이 들을 준비는 돼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간이에요. 네.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식후에 이제 조금 뭐 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회초리 맞으러 간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나이브한 게 아닌가. 네. 너무 이제 개별 행동도 좀 많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연사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말로 하는 반성보다는 네. 몸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주의 유권자들은 더 기대를 했을 텐데 네. 그 실망감을 뭐 하품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좀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상 차장. 이제 어저께 이제 광주에 내려갔고 5.18 직전인데 굉장히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단속령이 내려왔다면서요. 어떤 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아무래도 자칫해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네. 진짜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침벌을 쓴 거죠. 네. 어디 나가지 마시고 세미나 끝나면 편히 주무시고 그 다음날 파하고 올라오는 것을 하십시오 하는데 한잔 생각나도 밖에 나가지 마시고 네. 숙소 내에서 계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네. 그 앞에 지키고 있던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진표 당선인이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시죠. 네. 라는 얘기로 이제 돌려보냈다는 이제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건 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16년 전 일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네요. 그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이라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2000년 4월에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네. 5.18 광주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는데 네. 전야제에 참석을 했던 그 당시에 386 그 의원도 있었고 이제 낙선자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야제 참석한 이후에 네. 술자리를 갔다가 네.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당시에 함께 동석했던 임수경 의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네.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5월 17일, 전야제하니까 전날 밤이니까 5월 17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 5월 24일 일주일 뒤에 글을 올린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임수경 의원이 글을 올린 내용으로 보면은요. 방에 들어서자 여자 접대부 여럿이 중간중간 함께 앉아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한 참석자는 브루스를 추느라 내가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 송영길 당선자는 마침 노래를 부르다가 어서 오라고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송영길 당선인도 네. 참석자 중에 하나였고요. 네. 현재 오늘 대통령과 그 면담을 했던 우상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잘못해서 술자리 한번 잘못 가지면 네. 그 회초리 맞으러 갔다가 더 큰 몸뚱이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와 기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의원들을 좀 막아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일당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광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당 상황 소식을 좀 점검해 봤고요. 자, 천상철 차장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